작은 충격에도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질 수 있는 이유, 제 환자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네. 60대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예요. 손목뼈가 골절되어서 온 분인데요. 너무 아파하셔가지고 이렇게 붓거든요. 그래서 응급수술에 들어갔어요. 근데 뼈의 상태가 거의 그냥 똑깍 부러진 게 아니라 선생님 아까 똑깍 부러졌다고 했잖아요. 네. 으스러져가지고 뼈 조각 쪽이 바스러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수술이 끝난 후에 제가 환자분에 왜 이렇게 부러지셨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원인을 듣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원인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원인? 네. 뭐 주로 사고 나는 거, 그죠? 뭐 크게 넘어졌다? 네. 그치, 그렇지. 스포츠적인 부딪혀서. 네. 그런 경우에도 부러질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 환자분의 손목뼈가 부러진 이유는요. 바로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탔다가 예. 과속 방지턱에 콩 했는데 네. 그 와중에서 삐끄덕하면서 손목이 부러지신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게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는 아니에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목을 짚고 넘어가거나 교통사고가 크게 나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골절이 심하게 일어나긴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골절 사례들이에요. 이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김한 씨 저 표정처럼 에이 과장된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분명히 지금 그런 표정이시죠? 그래서 제가 맞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이분이 뭐예요? 누구시냐면요. 호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목뼈가 부러져서요. 수술을 받은 후의 모습이에요. 이 여성의 골절 원인이 뭐였을까요? 교통사고? 그러게. 그렇죠. 교통사고죠. 재채기 때문이에요. 네? 재채기요? 맞아요. 예. 재채기하다가 재채기요? 저렇게 된다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5년 후에요. 저 여성분이요. 똑같은 부위에 골절이 생겨서 병원을 찾아왔는데요. 예.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또 재채기예요? 설마. 이번에는요. 회사에서 동료들과 막 얘기를 하다가 너무 격하게 웃다가 생긴 골절이었다고 해요. 웃다가요? 네, 이따가 맞아요. 뼈가 부러졌다고. 웃을 때 이렇게 제꼈나 보지 막 이렇게. 아니, 그런다고 그게 이렇게 뼈가 부러지나요?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이게 말씀드렸던 게 아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세요.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일에 뼈가 골절되는 원인도 있어요. 네. 그건 아마도 골다공증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골다공증. 골다공증으로 큰 구멍이 숭숭숭숭 난 뼈는요. 네. 골절의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두 가지의 과자를 여기에 준비를 했는데요. 네. 속까지 꽉 차 있는 과자 있잖아요. 네. 이 과자를 정상뼈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반면에 속이 이렇게 텅 빈 과자를요. 골다공증 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이렇게 속이 꽉 찬 정상뼈는요. 제가 아무리 힘을 하는데도 예, 부러지지 않죠. 네, 손이 막 떨리세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골다공증 뼈는 어떨까요? 이게 작은 힘에도 이렇게 바스러지면서 골절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해도 바로 부서지네요. 너무 저기- 잔인해요. 과자 이렇게 저 감정이 말대로 으스러진 거잖아요. 네. 그죠? 어우, 저러면 어떡하냐. 맞아요. 특히 골다공증이 있을 때의 문제는 재골절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네. 이것을 연쇄골절 또는 도미노골절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제가 호주 여성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분도요. 재채기로 골절이 되고 그 이후에 웃다가 재골절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아까 김민정 선생님도 먼저 손가락이 골절이 되고 그 이후에 손목에 금이 갔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이런 재골절이 골다공증의 시그널이었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평소에는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이게 좀 많이 겁부터 나고 뭔가 좀 그런데 오늘은 사실 걱정이 특별히 안 되는데 저는 뭐 원래 동네에서 유명한 용가리 통뼈 처음 들어보니까 용가리 통뼈 동네에 한 명씩 있잖아요 용가리 통뼈를 제가 용가리 통뼈였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만큼은 뭐 제가 누굴 바스러뜨릴 수는 있어도 제가 바스러지는 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안 돼요. 안 됩니까? 예. 지금 뼈가 튼튼하다고 절대로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무리 뼈가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네. 젊은 나이에 뼈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예.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제가 환자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환자 사례가 네, 있어요? 네, 네. 자, 60대 환자분이었는데 이제 네.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침대에 실려서 들어오셨습니다. 왜? 보통 누워서 침대에서 들어오시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예, 옆으로 뭐로 누워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엉덩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똑바로도 못 눕고 엎드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 시작했는데 딱 열어봤더니 글쎄 엉덩이 꼬리뼈 주변에서 고름이 막 펄펄펄펄 나오고 한가운데가 피부가 완전히 괴사가 돼서 시꺼멓게 죽어 있습니다. 심지어 안으로 구멍이 파여서 거의 막 손가락이 하나 다 들어갈 정도. 어쩌다가. 욕창이죠. 그래서 욕창이라는 건 이렇게 계속 누워만 있는 상태에서 생기는 게 욕창인데 이거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신 거냐 여쭤봤더니 자기가 고관절 골절이 되면서 꼼짝을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치료를 해드렸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뭐 수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대학병원 성형외과랑 연계를 해서 네. 치료를 보내드렸고 네. 다행히 수술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이야, 돌아가셨어요? 네. 우와. 혹시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우리 아이들 할머니도 고관절 방에서 괜히 넘어지셔가지고 그 길로 돌아가셨고 연세가 80이 넘으시니까 회복이 안 되시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은 그 말 그대로 고관절 골절이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막 들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위험한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사진을 하나 같이 보시죠. 아, 네네. 자, 고관절 골절을 입은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아, 저렇게. 여기가 뚝 부러져 있네요. 딱 봐도 어디 부러진지 보이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고관절은 우리 골반과 다리뼈를 잇는 부위고 네. 뼈도 굉장히 크고 움직이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한 번 부러지면은 사실 거의 움직이질 못하고 치료받는 내내 오래 누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관절 골절로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치료가 끝나도 제대로 잘 걷지 못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 속 환자처럼 욕창 같은 압박 궤양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심각한 폐색전증 이런 합병증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 이후 8년 내 사망률이 무려 60%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 뼈라는 거는 사실 근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 뭐 유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가리 통뼈도 우리 아버지가 용가리 통뼈니까 저도 용가리 통뼈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장기를 생각해 보면 다른 장기는 좀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그런데 뼈는 굉장히 견고해 보이고 딱딱하니까 아 이거는 내가 타고난 거를 그냥 평생 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뼈는요 끊임없이 파괴가 되고 또 새로 튼튼한 뼈를 채우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보통은 1년마다 몸속에 이 뼈가 한 10% 정도가 교체된다고 해요. 뭐 단순히 그냥 계산을 해보면은 약 한 10년에 한 번씩은 우리 몸의 뼈들이 모두 다 새로 교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 몸에서 이렇게 헌 뼈, 약해진 뼈를 없애고 튼튼한 새 뼈를 만드는 존재가 뭐냐면은 바로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 그리고 파괴하는 파골세포입니다. 이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우리 뼈는 계속 튼튼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우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은요, 까맣고 동그란 점이 바로 뼈를 파괴하는 세포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40대 여성의 뼈를 찍은 건데요. 보면은 검은 점의 크기가 작고 양도 굉장히 적죠. 반면에 70대 여성의 경우에는 검은 점의 크기가 커지고 양도 훨씬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은 뼈를 파괴하는 세포 수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뼈가 빨리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뼈가 이렇게 숭숭숭숭 구멍이 뚫리고 비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뼈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없어진 만큼 다시 좀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채워지면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요? 맞아. 네, 사실 그러면 참 좋겠죠. 네.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뼈를 만드는 세포는 또 반대로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 빨간 점이 뼈를 형성하는 세포인데요. 30대의 경우에는 뼈를 형성하는 세포인 빨간 점이 이렇게 빽빽하죠. 많아요. 네, 예. 그런데 70대 되면 어때요?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네. 야, 그러니까 뼈 파괴는 2배나 늘고 그렇죠. 그렇죠. 뼈 형성은 2배가 감소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 4배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다희 씨나 혹은 저처럼 이 중년에 들어간 여성분들은 특히나 뼈 관리를 더 잘하셔야 되는데요. 왜냐, 뼈 건강에 있어서 여성 호르몬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은요, 뼈를 만들기도 하고 또 파괴하기도 하는 이 모든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서 마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령별 골밀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자, 보시면은 30대 최대 골량을 찍은 뒤에 40대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서 60대 이후에는 그 양이 많이 없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성 호르몬 수치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은요, 골밀도가 감소하는 모양과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인즉 골밀도와 여성 호르몬은 정점을 찍은 시기와 감소하는 시기가 비슷하다는 얘기인 거고, 그만큼 둘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겠죠. 실제 갱년기 이후에 골밀도 감소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져서 60세 이후에는요, 전체 골세포의 30% 이상이 없어진다는 연구 결과까지도 있어요.